예, 4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원래 제가 염동찬 용어에 대한 기대했던 거는 막 뭐 세금이나 뭐 이런 걸 원했는데 이미 다 기차 떠난 뒤여가지고 정책을 이미 다 나와버렸고 정말 잘 썼고 혁신 정책이라도 그나마 현 정부에서 가장 맞습니다. 그나마 이거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좀 내용 좀 이건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워낙 시장에 모멘텀이 없으니까 좀 정책 모멘텀 있는 거라도 좀 찾아보자. 거기서 투자 아이디어도 좀 찾아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옛날에 무슨 생각했냐면요. 2009년 초에 시장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그때 되게 유행했던 종목들이 G스탁이었어요. G스탁. 왜 G스탁이냐? 경기가 안 좋으니까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을 찾아보자. 게임주가 대표적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 정부 관련된 종목들이 그때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때 정부의 정책 자체는 그 좀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이쪽과 관련된 정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지금 정부의 정책들은 어느 쪽으로 좀 모멘텀을 걸고 있느냐라고 보면은 저는 이 혁신 정책 쪽을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정부 입장에서도 뭔가 성장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 거는 맞고요. 좀 중소기업이라든지 벤처기업이라든지 창업의 기회를 줘야 되는데 여기서 혁신 기업들, 혁신 아이디어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부는 정책적으로 계속해서 모멘텀이 나오고 있는데 제 자료로 간통하는 초반부에 가장 중요한 게 이 71페이지에 있는 그림 131번이거든요. 어떤 거냐면은 정부의 정책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세 개 축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프라 투자를 하겠다. 어떤 거에? 3대 전략 투자, 8대 선도 사업을 정하고 여기에 대해서 투자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수소경제죠. 수소차들이 다닐 수 있도록 이제 인프라 투자를 할 테니까 거기서 사업을 해봐라 라는 게 첫 번째, 환경을 만드는 게 정부의 첫 번째 그 아이디어고요. 두 번째는 기업에 직접적인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뭐 창업을 지원을 해준다든지 아니면은 뭐 인재 양성을 도와준다든지 또는 R&D 투자를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세액 공제를 해주겠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는 거고, 투자자들 입장에서 저희 같은 주식 자본시장 참가자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세 번째입니다. 기업들이 창업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 돈을 어디서 날 거냐? 바로 그 자금 조달을 지원을 해주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최근에 코넥스 직상장 많아가지고 그렇죠. 그쪽들 많이 보는 것 같아. 맞습니다. 지원을 어떻게 해주겠느냐, 이렇게 벤처 투자라든지 엔젤 투자라든지 개인 투자라든지 이런 투자들이 들어오면은 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상장 요건을 굉장히 완화시켜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뭐 이렇게 정부에서 하고 있는 뭐 내용들 뭐 이렇게 그 아까 말씀드렸었던 그 전략 투자 그 12개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것들 내용은 뒤에 다 정리를 했으니까 참고적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반기에 어디에 대한 뭐 투자 전략들 어떻게 나올 거냐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그냥 좀 참고 삼아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 자본 조달과 관련된 이 내용들을 좀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76페이지 보시면은 혹시 2018년도 초에 코스닥 활성화 정책 나왔던 거 기억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때 내용들 보면은 그때도 좀 스탠스는 비슷했습니다.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 코스닥 인덱스를 뭐 1000포인트, 2000포인트 가게 만들겠다 이게 아니고요. 발행시장 측면에서 이렇게 상장을 좀 쉽게 만들고 기업들이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하겠다라는 거를 목표를 두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018년 4월에 코스닥 상장 요건이 한번 완화가 됐었죠. 정량적인 요건들이 완화가 됐어요. 최근에는 이 조건이 한 번 더 완화가 됐습니다. 정량적인 요건이 2018년 4월에 완화가 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2019년 6월에는 정성적으로 4차 산업 관련된 기업이라든지 바이오 산업과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기술의 성장성이 있다는 거를 좀 전문가들이 판단을 해가지고 정성적인 요건을 이용해서도 상장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코스닥 상장 기준이 더 완화됐어요.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가 있으면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과 코넥스에 대한 상장 기준이 굉장히 완화되고 있는 거죠. 정부의 목적은 뭔가 이렇게 그 기업들의 상장을 하려고 하는 목적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벤처기업들이 자금 조달을 좀 어렵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거기다가 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있는 게 이거는 좀 재밌는 내용인데요.
79페이지에 있는 그림 137번 보시면은 한국 거래소의 경영 평가 체계도 바뀌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요. 거래소에 있는 임직원들에 대한 그 기관 평가에 따라서 인센티브가 결정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바뀐 게 개편된 게 가장 큰 게 뭐냐면은 코스닥이랑 코넥스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커졌다는 거죠. 맞아. 예전에는 13%였다면은 이제 40%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면은 코넥스랑 코스닥 이거에 대한 그 정성적인 요인이 뭐냐? 네 가지인데요. 인덱스 첫 번째, 두 번째는 거래대금, 세 번째는 IPO 개수, 네 번째는 자금 조달 유상증자 같은 거죠. 실적입니다. 거래소 입장에서는 인덱스라든지 거래대금은 컨트롤 못해요. 그나마 컨트롤할 수 있는 거는 IPO와 유상증자 실적이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거래소 입장에서는 경영 평가체가 올라가려면은 IPO를 늘려야 되고 결국 코스닥이나 코넥스에 대한 IPO를 자극할 수밖에 없다는 그래서 거죠. 코넥스 IPO 때 아이비들이 그 난리예요 이것이.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코넥스 상장 기준 조건도 같은 거 완화되니까 해가지고 그냥 그것들은 직상장해 저도 좀 버리려고 계속해서 그러는 봐야 거.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하는 아이디어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아직은 약간 위험할 수도 하겠지만 상장 기준이 완화되면서 예전에는 상장할 수 없었던 기업인데 이제는 상장 요건을 만족하는 기업들, 허들 넘어간 기업들 있잖아요. 장외 기업들에서는 좀 원래도 됐었는데 상장 안 했던 기업들 말고 상장 가능 요건을 만족을 못 시켰는데 올라오는 기업들은 좀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코스닥 기준으로 해가지고 좀 바뀐 요건들 적용을 해보면은 생각보다 유통이라든지 서비스업 쪽에 상장 가능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요? 지금 한국 코스닥 이렇게 업종별 비중 보면은 전기전자라든지 기계,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 쪽이 이쪽으로 좀 많이 들어갔는데 그 다음에 통신업, 통신장비 쪽이 이쪽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여기 업종의 비중이 굉장히 많아요. 종목 이건 바이오락 수 그런 것들이잖아.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종목 수보다는 이제 시총이 시가총액이 큰 큰 거고, 거고요. 이렇게 종목 IT가 수로만 보면은 네, 그렇죠. 왜냐하면 비교를 하려면은 장애 기업들은 시가총액 개념이 없어가지고 좀 어렵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보면은 의외로 서비스업이라든지 유통업 쪽이 신규 상장이 된다면은 코스닥의 색깔이 좀 이렇게 좀 쏠림이 완화되면서 바뀔 수도 있다는 점에서 좀 정책적인 이게 모멘텀이 그러면 강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 그 염동채 연구원이 발견한 종목만 유통업에 400개 정도가 상장 가능하다 이거죠. 새롭게 허들 올라간. 그러니까 400개 정도가 상장할 수 있다. 네네네 맞습니다. 이거 아이비랑 얘기하겠다. 네네 여기 그래가지고 이 미실현 알았어. 요건 여기다 이실현 종목은 요건 넣지 마. 우리가 이거. 아 근데 장외 종목이라 어차피 넣지 못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하여튼 어쨌든 저희가 나한테 그거 따로 줘. 리스트 이거 정말 힘들었어요. 외관 기업들 일일이 찾아가지고 내가 이거 생 노가다 뛴 건데 사실 우리가 다 넣을 수는 없는데 아니 저부터 작업했던 거잖아요. 이거. 유니버스가 6만 개예요 지금. 6만 개에서 그러니까 이 고르는 중에 상장에 대한 인센티브를 거래소 쪽에서 굉장히 네. 많이 있고 거기다가 상장 요건을 낮춰줬고 네. 정부에서는 상장을 하라고 어떻게 그렇죠. 보면 좀 푸시하고 있기 때문에 여중에서 이 중에서 상장할 수 있을 만한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 거잖아요. 어떻게 그렇죠. 보면 쭉 보면 우리가 영업을 할 수 있는 리스트 이렇게 많은 거죠. 참고적으로 저희가 이 데이터를 만들어 놓고 저희 아이비나 뭐 이런 쪽들이랑 같이 그런 맞아요. 기업들 전화를 드릴 거예요. 네. 그러면 여러 가지 코넥스 관리라던가 뭐 여러 가지 저희한테 좀 상장 생각하시는 관계자분 연락 주셔도 됩니다. 하여튼 아니 이런 저는 좀 지금은 그냥 허들 넘느냐 안 넘느냐만 해놨는데 저는 좀 더 발전을 시키려면은 상장한 기업들이 어떤 요건을 만족시켰을 때 좀 상장에 대한 의지가 높아지느냐 이런 것도 좀 같이 분석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좀 그런 수요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까지가 유통시장에 관련된 투자 아이디어고요. 발행. 그 발행시장과 관련된 유통시장과 관련된 투자 아이디어는 뭐냐면요 오히려 장외 주식 안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실 것 같아요. 공모주 네, 공모주 투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보면은 그 그림 140번 보시면은 140번 141번 보시면은 그 밑에다가 연간 코스닥 IPO 기업들 몇 개 있었는지 써놨는데 2014년부터 2017년도까지 코스닥 되게 좋았잖아요. 그때 그 1년에 상장 기업 수들이 한 평균적으로 50개 정도 이상은 됐었습니다. 굉장히 좋을 때. 작년에 코스닥 상장 기준 완화됐잖아요.
70개까지 올라갔어요. 시장이 안 좋았음에도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장 기준이 완화됐기 때문에 하반기에 계속해서 이렇게 상장은 많이 될 거라는 겁니다. 상장 많이 됐느냐? 상장 이후의 성과를 보면은 성과도 좋아졌습니다. 공모가보다 올라간 기업들의 비중도 많고요. 공모가를 이렇게 상장 이후에도 상회하고 있는 기업들의 비중이 늘어났다는 거죠. 공모주 같은 시장은 지금 좋은데 그렇다면은 청약 받아가지고 공모주 들어가는 게 좋은 아이디어냐? 그게 좀 쉽지는 않아졌습니다. 그래. 82페이지에 있는 그림 142번 보시면은 상장하는 기업은 늘어났는데 청약 경쟁률도 같이 올라갔어요. 지금 2019년 평균 청약 경쟁률이 586대 1. 586대 1? 네, 600만 원 주면은 만 원 받는 그러니까 시장에 거예요. 돈은 진짜 많은 거예요. 네, 또 이거 받아가지고 성과도 좋은데 의미 있는 그러니까 수익률을 만들기가 공모주만은 힘들어요. 어떤 그런 펀드 비슷한 것도 많고, 네, 그쵸? 맞습니다. 그런 네. 회사도 많고 너무 많아졌어. 60대 1이 아니고 600대 1? 600대 1. 이게 그렇다면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경쟁률 좀 낮은 거 들어가면 성과가 어떨까라고 생각할 그러니까 수 내 있는데 생각에는 완전히 초기 단계 기업 말고 네. 코넥스에서 직상장 가능한 기업 그렇죠, 발견. 네네네. 그렇죠. 거기 투자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 코넥스에서 코스닥 넘어가는 거 이렇게 코넥스로 가는 거 이렇게 OTC에 있다가 코스닥으로 가는 거 참고로 하나 다 꼭 좀 말씀드리는데 약간 보니까 정말 함부로 투자 큰일 납니다. 맞습니다. 정말 큰일 납니다. 코넥스 함부로 투자하시면. 그러니까 정말 선별하셔야 돼요. 저희가 사실 그거 좀 준비 좀 해보려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고 좀 알아보다 보니까 하여튼 뭐 네. 뭐 83페이지 위쪽에 있는 그림 144, 145 보시면은 경쟁률 높은 게 보통 성과도 좋아요. 그러니까 경쟁률 낮은 거 아싸 공모 받았다라고 이렇게 받을 수 있으면은 오히려 상장한 이후에 성과는 좀 안 좋더라고요. 경쟁률이 높다라는 거는 내가 100을 투여하고 싶었는데 70밖에 못했어. 그러면 나중에 30은 더 투여하고 싶은 의지가 있는 그렇죠. 거죠. 뭐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죠. 예. 하여튼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청약 받아가지고 이렇게 들고 가면은 성과가 난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의미 있게 있는 금액을 넣지를 못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공모한 이후에 좀 종목을 선별해보자라는 아이디어로 좀 정리를 했고요. 그렇다면은 어떤 전략이 맞느냐 보시면은 IPO 이후의 주가 보면은 대부분 공모가보다는 평균적으로 위였는데 위인 기업들의 비중이 높았는데 최근에 주가로 보면은 상장일 이후에는 떨어지는 거죠. 공모가보다는 위고 상장일보다는 계속해서 떨어지다가 평균적으로 한 2주 정도 10일 정도 있으면 바닥 잡고 그때부터 좀 올라오더라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때쯤에서 좀 이렇게 지표가 변하는 종목들 사면은 이 나중에 수익률 측면에서 긍정적일 수 있다라는 거고요. 여러 가지 제가 조건을 줘가지고 공모주 돌았을 때 어떤 기업들이 도느냐라고 보면은 좀 거래량과 관련된 기업들이 좀 성과가 높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2주 이내에 10거래일 이내에 전체 상장 주식수의 그 100% 이상의 거래량을 이렇게 채웠고 한 바퀴 돈 거죠, 회전율이. 이런 상황에서 공모가 대비 주가가 뭐 절반 이하 혹은 공모가 이하라면은 수익률이 플러스 날 확률이 70% 이상이라는 거죠. 이게 누적 최근 건 아닌 것 같은데. 네? 최근에 아닌 것 같던데. 2012년부터기는 한데 최근 데이터도 비슷하기는 합니다. 아, 그래? 네, 왜냐면은 이 2017년, 18년, 19년 갈수록 공모주 성과는 더 좋아졌거든요. 내가 잘못 알고 있네. 물론 안 좋은 기업들이 좀 뇌리에 좀 많이 최근 한두 박히긴 달 하는데 사이에 약간 고생들 하고 있어요. 이거 그렇죠. 아니야. 최근 한두 달간 7월 달 거는 이제 데이터가 안 쌓여가지고 이제 빼가지고 공모주- 불패라고 나한테 주장하는 애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상반기까지만 이쪽 마저도 해도 그냥 완전 안 맞아가지고 지금. 근데 확실히 이제 공모주 아니면 아이포 되는 기업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물론 여기 아이디어를 짜냈긴 했지만 이 아이디어를 지금 워킹은 하는 건 맞을 테지만 워킹 안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노출됐기 때문에 이미. 그래서 그렇지만 이 시장에 대한 아이디어를 계속적으로 우리가 그래서 쫓아가야 나온 되는 건 얘기가 맞는 거예요. 걔네들이 에이씨 이럴 바에는 상장 전 단계로 가자. 그 그게 프리 나보러 IPO.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게. 아니 요걸 하는 거야. 형님 그렇죠. 내가 좀 그거를 리서치 좀 해줘요. 그래서 그렇죠. 그거 어떻게 해 그거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상이랑 그냥 준비해온 거 그래서 준비해온 건데 그렇죠. 해보니까 막상 하니까 더 어렵잖아. 근데 내가 놀란 거 얘기해줄게. 거래도 없거든 코넥스 기업들은. 그래서 시장 조성을 해줘야지만 그게 거래가 돼요. 근데 내가 놀란 게 그거를 막
막 그냥 어디서 막 이상한 막 요새 하도 이상한 사람들 많잖아. 막 이걸 또 이게 비법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막 사는 거야 그거를. 장외 주식 거래 그러니까 비법 이런 걸 한다고요? 자기가 그러니까 약간 거래 시장 조성이나 해야 될 종목들마저도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좀 그때 이거 컴플 문제 되겠다. 그냥 넘어가고 하여튼 그래서 우리는 좀 다르게 해야 될 것 같다고. 거래량이나 기관 매도 수량이 어느 정도 이상 나왔던 기업들을 공모주 중에서도 여전히 아니면 싸다면은 좀 반등 가능성이 우리가 높다. 시장 조성해도 이런 아이디어 되는 거고.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일단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아이디어는 그거예요. 이렇게 정부의 정책이 자본시장에 대해서는 정책 우선순위를 노동시장에 보다는 좀 후순위로 두고 있지만 어쨌든 중소기업 육성 정책을 위해서 이 코스닥 발행 시장을 키우려고 하고 있다면은 주식투자자 입장에서는 거기서라도 기회를 좀 찾아보자. IPO 늘어나고 공모주들을 선별하는 능력 찾아보자. 그게 역시 지금 시장에서는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지으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우리 오늘 내가 오늘 동영상 찍는 거 이제서야 봤는데 큰일 났다. 엄청 하품하고. 오늘 정말 어제 오늘 아침에 신용원 팀장이랑 내가 모아놓고 막 하겠지만 막 아침에도 내내 막 그 회의에 뭐해 뭐 의사결정에 막 그러니까 내가 더 황당한 얘기 해줄까요? 어제 오늘 이러고 있으니 내가 이리온 녹음을 못했을 거 아니야. 네. 했더니 뭐 장 빠지니까 녹음 안 하니까 또 나 진짜 이제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래서 내가 안 해요. 저는 악착같이 녹음합니다. 틈만 나면 아까 최고하게 열받아가지고 나갔는데 이거 언제 올라가죠 그럼? 오늘 다 올릴 거야. 오늘 올라가요? 하도 올린 게 없어가지고 주할마 PD가 웃고 있어요. 근데 뭐 하여튼 이럴수록 우리가 더 업데이트하고 뒤져봅시다. 날씨도 더운데 저는 솔직히 하나 요즘 시장에 대해서 우리 4시라도 전 처음 봤어요. 제가 멘탈이 센 줄 알았어. 왜냐면 94년 입사해가지고 IF 때 설거지도 했었고 위에 분들 거 그리고 금융위기도 겪었었고 뭐 미국 신용등급 강등할 때 신용원 팀장이랑 같이 그때 뭐 한번 세게 사라 빠진다고 외쳐가지고 성공도 한번 무너질 거다 사라고도 내가 내가 참 변명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상황이 이런데 이렇게 한국만 이런 건 정말 아까 내가 최강혁 이코노미스트 말에 되게 공감하는 게 처음 봤어요. 그게 우리나라만 그냥 이렇게 옛날에는 안정성은 없었지만 성장성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안정성이 없었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졌지만 성장성이 있다 보니까 V자 반등이라든지 그래 힘든 일이 있으면 좋은 일이 있지 이런 식의 어떤 추정이 됐는데 그리고 미국이 봤어도 되는 사이클이었죠. 미국이 가면 우리가 지금은 성장성은 없고 오히려 약간의 안정성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안정성을 갖고 활용하는 어떤 자본 배분이 안 되다 보니까 시장이 가는 방향이 다이버전스 나고 외부 환경을 계속 분석했던 우리로서는 왜냐 한국은 대외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외부 환경을 분석할 수밖에 없죠. 물론 그 외부 환경의 분석이 정확하지 않다 하더라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분석이 올바른다 하더라도 한국 시장이 잘 안 갔던 거죠. 이제 한국을 내부로 향해야 될 것 같으니까 내가 계속 주문 주는 건 최강 인터넷한테도 그냥 한국 경제 분석하고 한국 산업별로 데이터 더 지져보고 이래야 될 것 같은 상황. 근데 한국 근데 이제 참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계속했더니 단단치는 않은데 내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염두차 연구가 있지만 연초 대비 컨센서스 데이터가 이렇게 무너진 것도 나 처음 봤고 왜냐면 자꾸 옛날 금융위기를 비교하는데 그때는 그냥 알아서 포기하고 그냥 쑥쑥 무너진 거고 이렇게 뭐냐 이렇게 요즘에 이렇게 요만한 구멍인 줄 알았는데 이 구멍이 점점 커지더니 컨센서스 데이터 그랬지. 그리고 그냥 아까 신종호 팀장이 정말 이번에 그 단어가 나왔는데 위기가 아닌 위축이라고 그러는데 위기는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이게 정말 몸도 무거워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봤었던 위기는 아닌 거죠. 우리가 봤었던 위기는 아닌데 우리가 보지 못했던 위기는 올 수 있죠. 왜냐하면 기업이나 가게 전체 나라 전체가 돈이 없어서 오는 위기 그런 건 아닌데 돈은 많아. 위축돼서 오는 위기 그게 사실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도 다 동진해가 저장하고 있다가 그렇죠. 계속 성장 없이 이랬는데 돈을 쓰게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돈을 하여튼 그렇죠. 정말 저것도 좋아요. 남북 통일을 하던 뭐 정말 어떤 정책을 쓰던 근데 그 정책은 필요한 것 같아요. 좀 내가 제일 아까 우스갯소리지 뭐지만 내가 리조트 쪽에 일하는 친구 얘기가 한국에 왜 내가 국내로 이제 여행을 가야 될 것 같은데 어디가 좋을 것 같냐 물어봤어. 근데 난 많이 안 다녀봤어요. 사실 뭐 부산 솔직히 부산 뭐 제주 정도 아닌가요? 근데 뭐 진해 뭐 이런 데 좀 얘기하는데 그쪽도 상당히 좋은데 그런 데를 다 인프라만 좀 깔면 상당히 활성화되고 호텔도 좀 좋은 것도 좋고 집안만 가도 좀 호텔 갈 데도 없잖아 솔직히.
뭐 그러니까 그런 리조트 여러 가지 계획, 도로들도 더 만들고 막 SRT 뭐죠? 우리 전지하 도로도 GTX도 빨리 착공하고 야당도 좀 하고 같이 좀. 맞아요. 정말 내가 무슨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서 뭐 저보러 무슨 우파를 했는데 내가 정말 야당도 할 말 많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상황에서 한국을 고민했는데 결론은 이 신중원 팀장이 한마디로 요약이 되는 것 같아. 위기가 아닌 위축이다. 위축에서 좀 벗어납시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은 계속해서 좀 업데이트하고 그래야 될 것 같아.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는데 졸다가 이제 오늘 너무 스트레스 받았어. 진짜 아까도 내가 왜 이거 녹음 늦게 시작했냐면 밥을 먹고 커피를 먹으러 갔어. 1시간 동안 얘기를 하는데 할 말이 없는 거야 이제. 왜냐하면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앞이 뿌예 보이니까 오늘은 반등 나올 것 같다 그랬거든. 그래서 내가 오늘 아침 머니투데이가 기사가 나갔을 거예요. 아침에 심플하게 어디가 단기 바닥이냐. 그래서 얼마나 웃겼잖아 그냥. 550, 900 거기입니다. 단기는 딱 그래서 그 기사가 나와버렸어. 확실하게. 근데 그 다음에 그냥 갔다가 그 다음이 중요하다. 밀고 내려올지 반등 났다. 근데 뭐가 촉매지가 필요하냐 해서 정말 정부 의지. 그렇죠. 우리 정부 의지. 대외 여건이 불확실하니 우리가 정말 경기 정책을 한번 과감하게 쓰겠습니다. 우리가 조각도 뭐 거국내학까지는 아니지만 그리고 더 웃긴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드라마 그거 안 보죠? 지정 생존자라고. 예. 어제 거기에 코스피 2,000 깨지고 코스닥 600 깨지게 나왔어 진짜. 대통령이 총을 맞아가지고. 그래서 대통령 총도 안 맞았는데 우리는 왜 그러지? 그래서 내가 그걸 카페 뗄래다 또 욕먹을 것 같아서 안 했는데. 뭐 하여튼 속상하네. 오늘 다들 답답하실 것 같아서 이게 아마 0시에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냥 주소 없는 얘기했습니다. 신종호 팀장이 우리 칩이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아까 2002년, 2003년에 일본의 그 안 좋은 시기에도 100% 이상 나는 중소형주가 엄청 많았습니다. 종목 잘 발굴하면 종목 수익률 날 수 있고요. 거기고 기본적으로 위기는 아니다 보니까 헛발질은 많이 할 수 있다는 생각은 해요. 근데 이제 그게 길게 보면 3년, 짧게 보면 내년 초반까지 이어질 수도 있는데 일단 시장 자체는 좀 힘이 없을 상황이긴 맞는 것 같고 다만 그 상황에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찾을 때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봤을 때는 기업이 돈이 있기 때문에 그 돈을 활용하는 그 돈이 있는 기업들 위주로는 가야겠다. 배당을 하든 투자를 하든 뭔지 우리 저희 정홍식 스몰클 담당 애널리스트가 얘기한 것 캐시를 들고 있는 애들 중에 찾아서 조금은 지평을 넓혀가는 것도 이렇게 안 좋은 시장에서는 괜찮은 아이디어일 수 M&A가 있다는 들어갈 때 M&A가 네. 조그만 그쵸. 스몰들이 그런 것들 스몰들이. 네 그런 것들 위주로 봅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네. 나머지까지 안 시키고 마무리 짓게요. 네.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리오다. 이리오.